안녕하세요, 감성필름입니다. 오늘은 파나소닉 유저분들이 많이 기다려오신 GH6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정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테스트를 해보며 실제 운영에 대한 제 의견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틸 겸용 카메라의 영상 성능이 좋아지면서 영상 카메라에서도 판형이 가지는 이점을 활용하기 시작했죠. 슈퍼35가 일반적으로 되어 오던 영상과는 달리 사진은 풀프레임 판형이 더 대중화되어 있었는데요. 판형이 커질수록 센서에서 받아들이는 빛의 양이 커지기 때문에 더 적은 노이즈와 함께 더 좋은 퀄리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과는 다르게 영상은 1초에 최소 24장을 저장하며 최소 몇 분에서 몇 시간까지도 촬영을 해야 하죠. 판형이 커질수록 처리해야 되는 정보의 양은 늘어나고 이는 필연적으로 발열과 시스템 성능의 저하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결국 판형과 성능, 발열은 양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풀프레임 스틸 영상 겸용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발열이나 메모리 저장 이슈들로 인해서 문제를 겪고 있죠. 슈퍼 35mm 이하의 카메라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이점이 있습니다. 슈퍼 35mm로 촬영한 영상의 퀄리티도 영화관의 큰 화면에서 상영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많은 시네마 카메라들이 굳이 풀프레임 이상의 판형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마이크로 퍼서드의 센서를 가진 GH 시리즈가 영상 측면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네마 카메라의 경우 충분한 수준의 DR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판형의 아쉬움이 상쇄되지만 마이크로 퍼서드의 경우에 바디 크기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더 높은 DR을 얻어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스틸 기능을 거의 빼다시피 하고 손떨방, 기타 편의 기능을 제외한 영상 전용 카메라인 BMPCC 4K나 파나소닉의 BGH1의 경우 11.6이라는 DR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풀프레임 미러리스인 S5의 12.1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파나소닉의 GH6는 고품질의 포맷, 더 강해진 손떨림 방지 기능 등을 추가하며 DR까지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레인지 부스트라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고급 시네마 카메라에서 사용하던 기능을 접목한 것인데요. 노이즈를 적게 만드는 듀얼 ISO와는 다르게 DR을 확대하기 위해서 두 개의 ISO 감도를 세팅하고 낮은 회로와 높은 회로를 합성하는 형태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약 2스탑 정도의 DR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퍼서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파나소닉이 가진 강점을 유지하면서 한 단계 더 나은 영상 카메라로 진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존재합니다. 바로 노이즈 컨트롤인데요. 시네마를 지향하는 카메라를 사용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노이즈라는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죠. 스틸 겸용 일반 카메라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제조사마다 각자의 방법으로 노이즈 리덕션을 적용한 채로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때로는 DR의 수치를 속이기 위해서도 마케팅적으로 노이즈 리덕션을 강하게 걸고 샤픈을 먹이기도 하죠. 그러나 시네마 지향 카메라의 경우에는 노이즈가 발생하더라도 이미지의 디테일을 없애지 않고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게 해요. 후반 작업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의도한 바를 최대한 저장하고 원하는 만큼 노이즈를 제거하고 디테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이즈 제거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다빈치 리졸브의 경우에도 유료 버전에서는 노이즈 제거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손쉽게 노이즈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모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공간,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가볍게 쓸 수 있는 모드로 이미지 한 장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식이고요. 과도하게 사용하면 이미지의 디테일 저하가 이루어지지만 간편하고 시스템의 부하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장의 프레임을 비교하여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앞뒤로 몇 장의 이미지를 비교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리덕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비교할수록 디테일은 더 좋아지지만 컴퓨터에는 과도한 부하를 갖게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0에서 8.0 사이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노이즈로 인한 디테일 저하의 아쉬움으로 인하여 파나소닉은 고해상도와 고품질 포맷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5.7K 해상도를 프로레스 HQ 내장 녹화로 처리할 수 있어요. 프로레스 HQ 포맷은 이전까지는 외장 모니터 겸용 레코더를 통해서 녹화가 가능했는데요. 비트레이트는 5.7K 24프레임 기준 1.5GBps입니다. 저는 그동안 더욱 좋은 퀄리티를 위해서 닌자V를 통해 프로레스 포맷으로 영상을 촬영해오고 있었어요. 좋은 영상은 보장이 되었지만 레코더 겸용 모니터의 무게와 순식간에 닳는 배터리로 인해서 F970과 같은 배터리를 3-4개씩 가지고 다녀야 했어요. 또한 레코더 겸용 모니터의 경우에는 레코딩 과정에서의 발열로 인해서 색이 자주 틀어져 이렇게 캘리브레이션 장비를 추가로 구매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프로레스 HQ 내장 럭커가 된다는 것은 전체 시스템의 무게 감소와 함께 편의성의 증가를 의미하죠. 조금 더 가볍게 촬영이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외장 모니터 또한 제거하고 카메라만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세팅에서 바로 촬영이 가능한 세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물론 화질이 좋아진다는 건 메모리의 압박을 가져오게 됩니다. 메모리 용량에 대한 저장 가능 시간은 이렇습니다. 5.7K 프로레스 HQ 24P 모드에서는 2TB의 메모리 카드에서 2시간 59분 촬영이 가능하며 30프레임의 경우에는 2시간 23분이고요. 일반적인 MOV 5.7K 롱 GOP 모드는 약 22시간 44분 촬영이 가능합니다. 저는 엔젤버드사의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이슈가 있다고는 들었지만 무리 없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해상도의 고화질 포맷 녹화의 경우에는 발열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운데요. GH6는 과감하게 액티브 쿨링 팬을 도입해서 안정성에서 높은 신뢰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인터뷰 촬영이나 다큐멘터리 촬영을 진행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업적인 촬영에서의 확실한 강점이 있게 된 거죠. 제가 GH 시리즈로 영상을 시작하고 있을 때는 사진은 전혀 촬영하고 있지 않던 시기라서 사진 성능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취미 사진 촬영자로서도 작업을 하고 있어서 사진은 어떨지도 궁금했습니다. 기본적인 스펙은 다음과 같은데요. 2500만 화소 마이크로 포 서드 센서이며 ISO는 100에서 25600까지 지원하며 확장감도 50까지 지원을 합니다. 콘트라스트 방식의 오토포커스로 여러가지 모드가 있는데 아이 오토포커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안정화 효과는 7.5 스톱이며 우측 바디 떨방과 렌즈 이미지 안정화를 결합한 듀얼 IS를 지원하고 있어요. 기계식 셔터 8000분의 1초, 전자 셔터 32000분의 1초를 지원하고 있고요. 전자 셔터의 연속 촬영은 초고속 초당 75, 기계식 셔터는 고속에서 약 14프레임 AFS MF 모드에서고요. 약 8프레임 AFC 모드를 지원합니다. 파나소닉의 GH 시리즈나 S1H와 같은 라인은 동영상에 많은 장점을 가진 모델이기 때문에 사진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지만 GH6의 경우 사진에도 좋은 점들을 많이 갖고 출시가 되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전작과 차별되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나믹 레인지 부스트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앞서 동영상에서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진에 있어서는 번거롭게 온오프를 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카메라가 계산을 해서 필요할 때 적용이 된다고 해요. 사진에서도 아쉬울 수 있는 크롭 센서의 DR을 보완해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해상도 모드인데요. 마이크로 포 서드 센서 모델에서는 G9과 같이 사진에 조금 더 중심을 둔 모델에 이미 탑재가 됐던 모드입니다. GH6에는 기존 6K 포토와 포커스 스태킹 모드가 있던 자리에 고해상도 모드가 대체되었습니다. 고해상도 모드란 쉽게 말해서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 후 합성하여 해상도를 높이는 방식인데요. 이를 통해서 GH6에서는 1억 화소의 촬영이 가능해졌어요. 이 기능을 통해 촬영된 사진을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얼핏 유사해 보이지만 사진을 크게 확대했을 때는 이렇게 디테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촬영을 하는 데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촬영을 여러 장 하고 또 합성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상적인 스냅의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풍경이나 정물, 정적인 인물 촬영들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디테일에서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GH6의 경우에는 굳이 삼각대를 쓸 필요가 없이 핸드헬드 촬영에서도 강력한 손떨방으로 인해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고 편하게 고해상도 모드로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로우 이미지 현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로우 이미지를 볼 수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긴 했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인스타그램이나 SNS용으로는 충분히 잘 사용될 만한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사진에 대해서는 이후에 저의 채널에서 사진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는 한상호 작가님과 함께 촬영하는 시간들 속에서 더 좋은 이미지를 촬영하여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영상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와 조명 없이 촬영한 이미지 품질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픽처 프로파일별 샘플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레임 레이트별 화질입니다. 액티브 쿨링 팬으로 인한 크기와 부피의 증가가 아쉽긴 하지만 기존 GH5 마크2보다 더 큰 포맷과 기능들로 확실한 이미지 퀄리티의 차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늘어난 디알로 로그 또한 기존 적은 디알을 위해 사용되던 브이로그 L이 아니라 브이로그가 탑재되어 있다는 점도 차별점입니다. 마포가 가진, 파나소닉이 가진 장점들을 최대한 살리면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도 운용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하기에 쉬운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작성이나 편의성과 같은 부분은 매우 훌륭하지만 프로레스 포맷의 큰 용량을 일반 사용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과 다이나믹 레인지 부스트 기능을 켰을 때 생기는 노이즈 컨트롤, 이 모드를 사용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 취미 유저분들에게는 어려운 부분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저라면 GH6가 가진 안정성, 신뢰도, 높은 품질과 기동성이라는 장점이 실제 사용에서 크게 이득이 될 것입니다. 풀프레임 S5의 가격이 매우 저렴해진 이 시점에서 GH6를 사용할 유저층은 누구일까요? 파나소닉은 공식 라이브에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더 얕은 심도를 원하고 저조도를 원한다면 S5를 선택하고, 영상에 있어서 빠른 리드아웃 속도로 적은 롤링 셔터를 원하거나 고품질의 포맷을 쓰고 싶지만 크고 무거운 외장 레코더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 모든 옵션에서 무제한 레코딩을 원하는 경우 등 영상 측면에서 더 좋은 옵션을 희망할 때 GH6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GH 시리즈로 영상을 만들어 오다가 지금은 S1에서부터 시작해서 S5를 메인 카메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GH6로 돌아가 볼 생각입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더 좋은 이미지 퀄리티에 대한 집착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더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는 필연적으로 더 크고 번거로운 준비가 필요해요. 큰 카메라, 큰 렌즈, 외장 레코더 겸용 모니터와 액세서리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 퀄리티에 대한 욕심이 실제 작업 횟수는 줄어들게 만들어요. 가볍게 카메라를 가지고 나가서 촬영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바로바로 꺼내서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조금 귀찮으니까 됐어 저거 찍으면 뭐해 라고 순간의 감정들을 무시를 하게 되더라고요. 반대로 이런 생각 때문에 큰 포맷을 가지면서 작은 사이즈를 어필하는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생겼습니다. 고품질을 작은 사이즈에 넣다 보니 발열이나 레코딩 제한 등 기타 이슈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GH6는 이러한 경계선에 적절히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고품질을 추구하면서도 안정적인 촬영을 원하며 언제 어디서든 카메라를 꺼내서 자유롭게 촬영하고 싶은 사람,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멋진 풍경도 찍으면서 내 이야기를 남기고 싶은 그런 분들께 이 카메라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GH6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감성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오늘 리뷰를 위해 촬영한 공간들을 설명드릴게요. 이곳은 노이즈 패턴과 다이나믹 레인지 샘플을 위해 해가 강하게 들어오지만 그늘도 많은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고른 공간입니다. 우드벽은 노이즈 패턴이 더욱 잘 보이며 이렇게 하얀 배경은 이미지를 깔끔하게 표현해줍니다. 사진 샘플을 위한 아주 어두운 공간이었고요. 여긴 S1H의 리뷰를 했던 공간인데 비교를 위해 비슷한 컨디션으로 작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곳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렌탈 스튜디오 느낌인데요.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상업 공간이라 촬영 샘플을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다녀왔어요. 마지막으로 야외 촬영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4월 중 제주도를 또 한 번 다녀올 예정인데요. 그때 GH6로 촬영을 더 많이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또 많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